전기차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회사, 미국 테슬라죠. 우리나라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있고요.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회사에 주목해 볼까 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던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이 판매량을 추월한 전기차 회사입니다. 내년에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바로 중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입니다. 지난 4월 베이징 모터쇼에서 비아디가 공개한 전기차 세단 3입니다. 날카로운 헤드램프의 눈매와 L자형으로 튀어나온 방향 지시 등이 샤프한 이미지를 주고 있네요. 중국차 특유의 화려한 디자인도 확인됩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 모델 3를 닮았지만 루프라인은 쿠페형 세단 느낌이 강합니다. 후면 디자인은 또 후방 좌우 램프가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심플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또 하단 범퍼는 굴곡을 강조하며 이 유선형의 역동적인 디자인을 나타냈습니다. 스펙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제로백은 3.8초에 최대 500마력, 완충 시 중국 기준으로 7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테슬라의 모델 3를 겨냥해 내놓은 이른바 가성비 모델로 가격도 4천만 원대고 현재 약 7천만 원대인 모델 3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이르면 내년 이 차를 필두로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아디가 어디 건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중국차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 또 반가움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옵니다. 디자인이 너무 중국스럽다,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반응부터 차량 분량이 많을 것 같다,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디는 중국 내에서도 디자인보다는 성능으로 인정받는 차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스펙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의 맹주 테슬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사이 그동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중국 비아디의 경쟁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아디의 설립자 왕찬푸는 1966년 안우이성 푸현 벽촌에서 태어난 이른바 흑수저였습니다. 후난성 창사시에 위치한 중남공업대학에서 야금 물리학을 전공하고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베이징 유색금속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죠. 나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됐지만 그는 창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29세였던 1995년 2월 사촌 형으로부터 돈을 빌려 광둥성 선전시에 비아디 실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회사는 당시 유행하던 핸드폰용 배터리를 만들면서 기술을 축적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 내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을 등에 업고 급격히 성장했고요. 기술력도 좋아서 당시 일본 산요전기와 소니에 납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매물로 나온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이 지방정부 소유의 국영기업 신찬 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 제조업에 뛰어듭니다. 당시 임직원들과 투자자 모두 반대했지만 이 본인 의지로 전기차 업체 인수를 밀어붙입니다. 앞으로 도래할 이 전기차 시대에 비아디의 배터리 기술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배터리 기술력은 앞서 말했듯이 경쟁력을 갖췄지만 자동차 기술은 전무했던 만큼 이 전기자동차 특성상 이 배터리 기술이 중시되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창립 초기 독일 BMW를 연상시키는 이 조잡한 마크를 쓰던 비아디는 이후 꾸준히 자동차 기술력을 쌓으며 2008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내놨습니다. 또 그해 9월에는 이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 버핏은 당시 비아디 지분 10%를 인수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 왕찬푸는 에디슨과 잭 웰치를 합친 듯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에디슨과 비슷하고 CEO로서 일을 해야 할 때는 웰치와 같다고 말이죠. 이로써 비아디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비아디는 이후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아디에게 버핏보다 더 큰 구원투수는 중국 정부입니다. 비아디를 포함한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 것은 14억 인구라는 이 거대 시장을 바탕으로 과감한 육성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구매를 정부 차원에서 권장했고 세금과 주차 번호판 발급 등에서 혜택을 준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 순수 전기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비아디는 이때 중국 정부의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큰 수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 비아디가 순수 전기차로 만든 E6 같은 경우 이 전기차 시범 모델로 선정되면서 중국 정부의 전기차 구매의 50%를 차지했고요. 정부의 지원 덕분에 2만 대가 넘는 이 선전의 택시 대부분이 비아디의 E6였습니다. 반면 자국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시에 중국제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은 이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100년 만에 발생한 이 전기차로의 대전환은 이 내연기관 제조 기술이 약한 중국의 절호의 기회가 됐는데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강국의 자동차 기술을 단기간에 추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는 352만 대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224만 8천 대라고 합니다. 이 정도 판매 속도라면 이 올해 중국 전기차 판매 대수는 5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중국 내에서 일고 있는 이 국산품을 쓰자는 이른바 애국주의 소비 열풍도 이 중국산 전기차 약진에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비아디가 성장할 수 있었던 외적 요인을 짚어봤다면 비아디만이 갖고 있는 고유 경쟁력이 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미래라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 전 세계의 투자자와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았잖아요. 반면 비아디는 이 테슬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접근법을 취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지금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저는 비아디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없이 배터리 자체 개발 능력을 들 것 같아요. 앞서 비아디는 이 핸드폰 배터리를 개발해 생산하다 전기차 배터리로 핵심 사업을 전환한 뒤 전기차까지 영역을 확장해왔다고 말씀드렸죠. 비아디가 현재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LFT 배터리인데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이 폭발에 대한 안전성이 뛰어나고요. 코발트나 니켈 대신 이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철과 인산을 사용해 생산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밀도나 이 배터리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었는데 이 비아디는 기술력으로 삼원계 배터리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코발트, 니켈 등 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어떻게 이들 물질을 조합해서 에너지 효율을 더 끌어올릴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아디는 아예 배터리의 구조를 바꿔서 LFT 배터리의 단점을 메우는 데 성공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셀, 모듈, 팩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배터리 한 개에 셀이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비아디는 모듈을 과감히 없애버리고 배터리 부속품을 셀과 팩으로 축소합니다. LFP 배터리가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보니 이 방화벽 역할을 해주는 모듈을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배터리 내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무게도 줄고 제조 원가도 감소하겠죠. 비아디는 모듈을 생략한 공간에 이 배터리 셀을 더 채워넣어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식으로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셀-투-팩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아디는 이 CTP 기술을 응용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2020년 개발합니다. 칼날처럼 얇고 긴 이 배터리 셀을 촘촘히 넣어서 바로 배터리의 팩으로 만든 거죠. 2020년 7월 출시된 한 모델부터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주행거리가 최대 605km에 달합니다. 웬만한 국내 삼원계 배터리의 주행거리와 맞먹는 수준인데다 가격은 또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당연히 LFP 배터리를 찾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자체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시장 지배력을 키웠습니다. 비아디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모듈에 이어 배터리 팩까지 없앤 이 셀 투 바디 구조를 적용한 기술을 올해 5월 양산차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팩도 필요 없이 배터리 덮개를 차체 바닥으로 활용해 구조를 더욱 간소화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아직 배터리를 자체 생산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아디는 배터리 기업으로 출발한 만큼 배터리의 경쟁력이 있는 거고 동시에 전기차도 함께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었던 겁니다. 배터리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란 뜻입니다. 배터리와 더불어 돋보이는 비아디만의 강점은 전기차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입니다. 원래 자동차 공급망은 상당히 길고 복잡합니다. 정교한 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이 자동차 공급망에서 부품이 단 한 개라도 없으면 제때 완성차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한 바 있죠. 비아디는 사업 초기부터 이 차량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수직 계열화된 이 생산 구조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면서 다른 업체와 차별점을 뒀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개발해 생산하다 이 전기차 배터리로 핵심 사업을 전환한 뒤 전기차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완성차 제조에 필요한 이 전동 밸브 또 전동기 등 핵심 부품도 직접 조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장 시스템 제어칩 MCU, 전력용 반도체 IGBT 등 이 반도체 분야 부품까지 직접 개발해 차량 조립에 사용 중입니다. 특히 IGBT는 전기차의 배터리와 이 모터를 컨트롤하는 중요한 전력 반도체로 전기차의 주행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현재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비아디의 시장 점유율은 20%, 1위 독일의 인피니언 점유율 58%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일어났을 때도 비아디는 수직 계열화 성과를 통해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 모터와 전기 제어 장치도 모두 만들 수 있는 자동차 기업은 오직 비아디뿐이라는 이 왕찬프 회장의 평소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던 셈이죠. 비아디는 이 밖에도 배터리 필수 소재인 이 리튬 광산도 보유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 폭등에 대비한 이 필수 자원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고 또 배터리 원자재도 직접 조달하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니 이 경쟁사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아디는 이를 토대로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내연기관 차량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전기차 제품 라인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량 가격대도 저가형 모델부터 이 고가형 모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고 타깃 연령층도 골고루 분포해 이 테슬라와는 다른 이 다다익선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에는 현대차의 제네시스처럼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범해 중국 전기차 시장 넘버1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도 세운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비아디는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이 지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면서 테슬라와 다른 형태의 글로벌 전기차 공용 기업이 됐습니다. 특히 구색을 잘 갖췄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글로벌 시장에 적시에 내놓겠다는 전략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반대로 보면 결코 쉬운 일 또한 아닙니다. 테슬라가 아직 전기버스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전기 트럭 양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에 비아디는 승용차는 물론 트럭, 지게차, 버스를 포함한 이 다양한 차종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아디의 경쟁력은 더욱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 비아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이르면 내년 이 국내 시장에 진출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 비아디가 가진 이 전기차 경쟁력을 국내 소비자들이 체감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 비아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